자, 그렇다면 이제 여야 당대표들이 이제 어제 또 이제 오늘로 이어지는 이런 시간 동안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저희가 그 포인트를 또 하나하나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벨트,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를 훑었습니다. 자, 이 뭐 부산 사투리인가요? 자, 확실히 미질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에서 확실하게 승리해 주셔야 대한민국 전체가 이길 겁니다. 국민이 이기는 4월 10일 날 여러분도 함께 이기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기비 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일당을 반드시 해야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그래야 국회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를 반드시 해야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신속하게 개혁 입법하고 법 개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네! 4월 10일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준비 되셨죠? 네, 확실히 디비질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동강 벨트 지역을 이 대표가 어제 방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에 있는 반송시장을 이 대표가 찾은 자리에서는 그 곁에 있던 시민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나 잘해.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창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폭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확실한 심판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진의 신앙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경남을 대한민국 방문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16일 남은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자, 주변에서 막 외침이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아무래도 이 창원 지역이라는 약간 뭐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나왔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저 지역이 네. 민주당으로서는 열세 지역입니다. 열세 지역? 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경남 양산이라든지 창원 성산, 뭐 창원 진해 이쪽은 저희 민주당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방문을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과거에 그 인천 계양을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원희룡 그 후보에게 좀 안 좋은 싫은 소리 했을 때도 그러면 안 된다. 왜? 네네. 우리 전체적인 총선 판도에 썩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 뭐 저런 모습을 보고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한때는 그 지도자들이 핍박받고 이렇게 야유받으면 오히려 그게 또 더 좋게 선거에는 작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선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하여튼 좀 상대 후보지만 상대 진영에게도 조금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거가 이제 임박해 오면 임박해 올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 대표의 입이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세졌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립시다.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뭐 해고 뭐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도 해지 뭐 알바들도 못하면 잘려요. 뭐 이런 류의 발언들. 그런데 어제는 이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낫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나라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4월 10일에 확실히 심판을 해야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땡땡이 치고 무심하게 자기들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낫겠습니다. 뭐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땡땡이.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예. 지난 그 대표가 된 이후에 도대체 뭘 한 건가? 아이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갖다가 했습니까? 다 야당 대표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재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불체포 특권이나 그 남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찰이 마치 이렇게 그 재판 기일을 조작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예. 사실은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벌써 1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366 원칙이죠. 네네.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하려고 뭐 단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 뭐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정부를 어떻게 견제했는지 하나라도 좀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먼저 비난하기 전에 본인의 뭐 그 정체성부터 좀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